36페이지. 자, 광합성 과정을 정확하게 좀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명반응하고 안반응으로 이 광합성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잖아, 그렇지? 그 안반응과 명반응 과정을 배울 건데, 자, 명반응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빛이 필요해. 안반응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 명반응은 빛이 필요하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그러면 이 물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 O2가 나와줘야 되고, 자, 안반응의 결과 생기는 게 뭐야? 포도당. 이 생긴다는 거, 그치? 자, 그럴 때, 자, 이 명반응에서 안반응으로 반드시 공급해줘야 되는 애들은 누구야? ATP와 NADPH.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공급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안반응에서 이 반응이 진행이 된다.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 배웠었지? 자, 이때 명반응에서 빛과 함께 물이 들어온단 말이야. 자, 이 물이 분해가 돼서 산소가 발생하는 과정을, 자, 물에 뭐라 불러준다? 광분해라 불러준다. 자, 물이 빛을 받아서 분해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때 분해가 될 때 뭐가 생겨? 수소 이온하고, 그리고 전자가 생기고, 그 다음, 자, 2분의 1 O2가 생겨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수소 이온은 당연히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 전자가 생겨야지 얘를 공급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산소가 이때 발생을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빛의 뭐가 된다? 광분해가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시작을 해줘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때 이 전자를 받는 애가 누구야? NADP 플러스. 자, NADP 플러스가 뭐의 조효소야? 탈수소요소의 조효소지. 자, 걔랑. 오케이? 자, 그래서 수소를 받고, 전자를 받아서 뭘 만든다? NADPH와 H 플러스를 만들어준다. 자, 이것도 이미 익혀놔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옆에 사이드에도 나와 있잖아, 그치? 자, 그리고 옆에 사이드 한 가지만. 자, 옥살산 철3가 뭐야? 철이 몇 가락 뜻이야? 3가락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 힐의 실험 같은 경우에는, 자, 뭘 제거시켰어? 이산화탄소는 제거시킨 거야. 자, 거기 줄쳐놔. 자, 이산화탄소는 제거시키고, 자, 빛을 비췄어. 그리고 엽록체하고 옥살산 철3를 넣는 거야. 자, 그랬더니 뭐가 발생을 했어? 뭐가 발생했어? 산소 발생했어. 자, 산소는 뭐가 분해돼서 발생한 거야? 여기에 있는 물이 분해해서 발생을 한 거야. 그리고 옥살산 철3가 뭐로 바뀌었어? 2로 바뀌었어. 자, 이렇게 표시. 자, 그러면 3가 2로 바뀌었다는 것은 전자를 잃었다는 뜻이야? 전자를 얻었다는 뜻이야?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는 뭐가 된 거야? 환원이 된 거야. 그러면 이때 누구로부터 전자를 얻은 거야? 누구로부터 전자를 얻은 거야?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전자를 얻은 거야. 자, 봐봐. 물이 분해가 되니까 뭐가 생겼어? 전자가 생겼잖아. 그 전자를 여기서 누가 얻은 거야? 옥살산 철3가 얻은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 내놓으면 누군가 얻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게 첫 번째 누구의 실험이야? 힐의 실험이야. 자, 실험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 해석을 보면, 자, 빛에너지 흡수로 물이 분해돼서 산소가 발생. 거기 표시. 자, 옥살산 철3가 물의 분해로 인해서 발생한 전자를 받아서 2로 환원됐다. 형광펜. 자,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광합성 과정에 사용되는 게 뭐였어? 자, 6개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자, 12개의 물, 그리고 포도당 하나, 그리고 6개 O2, 6개 H2O가 생기거든? 자, 이럴 때, 자, 이때 발생하는
산소야? 아니면은 물의 산소야? 요거의 산소인 거지. 어? 아니 내가 물어본 건 산소를 물어봤어 지금. 이때 이 산소가 이산화탄소의 산소냐 물의 산소냐 확인하는 실험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힐의 실험하고 루벤의 실험이야. 둘 다. 자 여기 힐 실험에서는 뭘 제거시켰어? 이산화탄소를 제거시켰잖아. 물만 공급한 거야. 근데도 산소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때 이 산소는 누가 분해돼서 발생을 한 거야? 물이 분해돼서 발생을 한 거라는 거지. 오케이? 자 한번 루벤의 실험을 보자. 자 루벤의 실험은 자 물과 이산화탄소 둘 다 공급했지만 자 산소는 원래 질량이 얼마야? 원자량 16이지? 자 얘 방사성 동위원소는 18이야. 방사성 동위원소. 그래서 여기서는 봐봐. 먼저 물의 산소에 18짜리 방사성 동위원소를 쓰고 이산화탄소의 산소는 그대로 16짜리야. 그랬더니 어떤 산소가 발생했어? 18짜리 방사성 동위원소 산소가 발생을 한 거야. 자, 두 번째는 자 물이 아니라 이산화탄소에 이 산소에 18짜리를 넣는 거야. 그랬더니 발생하는 이 산소가 그냥 16짜리였어. 오케이? 요걸 보고 또 뭘 알 수 있는 거야? 이 산소는 어디로부터 생긴 거다? 그치, 물로부터 생겼다는 것을 둘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힐과 루벤의 실험이야. 자, 이 루벤의 실험은 이걸로 노벨상 받았다.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해석은 광합성의 결과 발생한 산소는 뭐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시연아 어디야? 거기 표시. 자, 그래서 힐과 루벤의 실험을 통해서 물의 분해로 방출된 전자에 의해서 전자 수용체가 환원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고, 자 이때 전자를 수용하는 물질이 뭐다? 그치, NADP 플러스가 된다. 여기에선 사실 증명은 안 돼. 근데 결론적으로는 얘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는 힐 실험에서는 누가 받았어? 전자를 옥살산 철3가 받았다는 거. 됐나요? 얘는 지금 산소만 확인하는 거야. 실험 자체가. 자, 둘 다 되게 중요한 실험이야.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관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다. 자, 이 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자, 뭐하고 뭐를 플러스한 거야? 광합성 색소와 단백질을 만드는, 그러니까 합성해서 만든 복합체야. 이 두 가지를 합성했어. 자, 이 광합성 색소에는 뭐가 있어? 자, 엽록소 A하고 B, 그 다음 카로티노이드. 자, 카로티노이드계는 뭐하고 뭐가 있었어? 카로틴과 잔토핀 두 가지가 있었지, 색깔에 따라서. 자, 그래서 얘네들이 다 광합성 색소가 되는 거고, 그 색소하고 단백질을 합성시킨 걸 뭐라 부른다? 관계라고 불러준다. 자, 여기에서 거기 봐봐. 반응 중심 색소. 형광펜. 반응 중심 색소는 뭘까? 엽록소 A야. 반응 중심 색소. 자,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나머지는 다 말하자면 도와주는 안테나 색소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옆에 사이드 봐봐. 반응 중심 색소는 엽록소 A, 그리고 안테나 색소는 뭐하고 뭐로 구성됐다고? 엽록소와 보조 색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카로티노이드 얘네들이 다 안테나 색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테나가 무슨 뜻이야? 전파 받는 거. 전파 수신하는 거 있지, 이런 거. 안테나. 안테나.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전파를 수신하는 애들이 안테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안테나 색소는 빛을 흡수해서 누구한테 줘야 돼? 반응 중심 색소한테 공급해 줘야 돼. 자, 빛은 퍼져서 들어오고, 말하자면 이 색소는 이 점처럼 있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흡수해서 얘한테 보내줘야지만 거기서 집중적으로 광합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럴 때 옆에 사이드 다시 봐봐. 자, 반응 중심 색소에는 뭐하고 뭐가 있대? 염독소 A 중에서 P700과 P680이 있어. 거기 표시. 자, 700, 680. 자, 무슨 뜻이냐? 파장 700 나노미터의 빛을 잘 흡수하는 색소. 680은? 파장 680 나노미터를 잘 흡수하는 색소. 둘 다 염독소 A야. 그리고 P가 염독소의 약자야. 되나요? 자, 그래서 이 관계 1은 뭐가 중심이야? P700. 관계 2는 P680. 알고 있으면 돼. 둘 다 염독소 A다. 얘도 염독소 A. 자, 염독소 A. 얘도 염독소 A인데 유난히 얘는 700 나노미터를 잘 흡수하고 얘는 680 나노미터를 잘 흡수하는 색소에 해당이 된다. 그것을 뭐라 불러준다고? 관계 1, 관계 2.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잠깐 볼게요. 바로 밑에 있는 그림. 자, 이 복합체는 반응 중심 색소와 거기 표시 안테나 색소와 그리고 1차 전자 수용체로 이루어져 있어. 세 가지. 자, 전자 수용체는 원래 이름이 있지만 옛날에는 배웠거든. 근데 지금은 안 배우고 그냥 1차 전자 수용체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가 되는 거야? 광계라는 복합체가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빛을 받았어. 그러면 안테나 색소는 다 누구에게 몰아줘? 반응 중심 색소에게 몰아주게 되고, 이 반응 중심 색소에서는 이 빛을 받으면 어떻게? 고에너지 전자를 쏘아 올려. 거기서 무슨 전자? 고에너지 전자. 자, 선생님을 봐봐. 이게 중심 색소야. 얘야. 빛을 받았어.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쏘아 올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전자가 에너지가 어떻게 돼? 높아지니까 쏘아 올린다고 표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높은 단계가 되는 거야. 고에너지 전자가. 그러면 에너지가 높은 단계에서 봐봐. 전자 전달계를 거쳐서 돌아올 거거든. 그러면 그 전자 전달계를 거치면서 이 전자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 낮아져. 그러면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ATP에 젖어. 오케이? 자, 쏘아 올렸다가 얘가 전자 전달계를 거치면서 너네 전자 전달계 앞에서 배워서 기억나잖아. 산화 환원, 산화 환원, 산화 환원을 계속 반복하는 곳이야.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 걸 우리가 ATP에 저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 자, 그게 바로 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 전체적인 과정. 자, 그것을 자세하게 본 게 바로 뭐냐면은 비순환적 전자 흐름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순환적 전자 흐름이거든.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고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일시정지. 시작. 됐어? 자, 여기 볼게. 자, 전자 전달계와 광인산화를 통해서 ATP가 또 합성이 되는데, 자,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자, 이 전자 흐름은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 자, 순환적하고 비순환적으로 나눠지는 거야. 자, 이 순환적 전자 흐름은, 자, 얘도 전자 흐름은, 자, 외워야 된다. 자, P700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P700으로 돌아와. 자, 다시 뭐에서 시작한다고? P700에서 나가서 다시 P700으로 들어와. 누가? 전자가. 고에너지 전자가. 자, 한 바퀴 돌아와. 자, 비순환적 광인산화 이제 전자 흐름은 이름이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헷갈려. 비순환적 전자 흐름은, 자, P680에서 어디로 가? 전자 전달계를 거쳐서 다시 P700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나가버려. 누가? 전자가. 자, 이때 이 전자는 누구에게 공급되는 거야? NADP+에게 공급되는 거야. 그럼
그러면서 사용되면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봐봐. 얘는 전자가 사용되고 끝나. 얘는 전자가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나갈 땐 사라지만 들어올 때는 환원이야. 그러면 전자를 굳이 공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집 나갔던 애가 돌아갔잖아. 근데 여기서는 집 나간 애가 나가버리지. 그러면 680은 계속 전자가 어떻게 돼? 부족하지? 그러면 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공급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공급받아? 자,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 물의 광분해. 자,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계속 어떻게 된다고? 전자를 공급받아야 돼. 오케이? 자, 그 과정을 이제 전체적 흐름으로 봐주는 게 좋아. 자, 지금 선생님이 한꺼번에 그려놓은 거거든? 두 가지 한꺼번에 그릴 수 있어. 자, 첫 번째 그림은 요겁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해볼게. 자, 관계 2 P 680에서 빛을 받게 되면 전자를 쏘아 올려. 전자 두 개를. 또 1차 전자 수용체에 들어갔다가 뭐를 거쳐? 전자 전달계를 거치면서 뭐가 생겨? ATP가 생기는 거야. 무조건 얘를 거치면 ATP가 먼저 생겨. 그러면서 누구로 들어가? P700으로 들어가. 그러면 다시 빛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또 1차 전자 수용체로 들어가는 거야. 그 상태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서 NADP와 결합을 해서 자 NADPH를 만들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뭐라고? 비순환적 전자 흐름. 오케이? 그러면 얘와 관련된 게 지금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은 생성물이 뭐냐? O2 그리고 NADPH. 자, 이때 얘가 만들어질 때 이때 이 수소도 또 얘한테 공급받은 거야. 그래서 NADPH, O2 생겼어. 그 다음 또 누가 생겨? ATP까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생겨. 얘가 생성물이야. 그런데 수단적 전자 흐름은 뭐가 되는 거야? 생기는 게 뭐밖에 없다? ATP밖에 없다. 실은 나갔다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생성물 자체가 틀리다는 거. 그리고 이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물의 광분해와 연결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됐죠? 자, 나머지는 내용 됐어.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보면 자, 또 뭐가 나오냐면은 광인산화 반응이 나와. 자, 광인산화 반응. 빛을 받아서 ATP를 만든다는 뜻이야. 인산화. ATP를 만든다. 자, 얘도 기본적으로 무슨 반응이라고? 화학상투. 자, 우리 배운 내용이잖아. 자, 얘도 비슷해. 자, 대신 얘가 누구니? 타이라코이드. 밖은 스트로마. 자, 관계 2가 있고 관계 1이 있어. 자, 여기 그 비순환적 전자 흐름을 보면 자, 전자가 관계 2에서 관계 1을 가지. 그 과정에서 누구를 거쳐? 전자 전달계를 거치지? 그럼 밖에 있었던 이 수소 이온을 안쪽으로 뭘 시켜? 능동수송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쪽의 수소 이온의 농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겠지. 자, 봐봐. 수소 이온의 농도는 누가 높다고? 타이라코이드 막 안이 스트로마보다 어떻게 된다? 더 높아진다 이거야. 그래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얘를 이동시키는 기본적인 힘이 자, 이때 발생하는 ATP를 만드는 요 에너지. 자, 얘를 만들기 전에 방출된 에너지가 얘를 이렇게 시켰다는 거야. 능동수성을. 그러면 이 능동수성에 의해서 들어온 이 수이온은 다시 뭐야?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누굴 통과해서 이동해? ATP 합성 요소를 통과하면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면서 뭘 만들어? ATP를 합성을 한다는 거지. 이게 바로 뭐다? 화학상투. 기억나지?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얘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무조건 타이라코이드가 스트로마보다 어때야 된다? 높아야 된다. 그때 이동시키는 힘은 뭐다? 운동수소. 반대로 이 안에서 바깥으로 어디를 통과해야 돼? ATP 합성 요소를 통과해야 돼.
거기 표시. 자, 얘를 통과시켜야지만 뭘 만들 수 있다? ATP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얘를 써놔야 돼. 자, 농도는 타이나코이드가 스트로마보다 더 높아. 거기다가 표시를 해놔야 돼. 자, 나머지 내용 다 요 내용이라서 더 설명할 건 없고, 자, 167페이지 밑에, 자, 너네가 좀 형광펜으로 표시할 거. 자, 맨 밑에 동그라미 4개 있지. 자, 두 번째.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가 전달될 때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되고 이 에너지는 ATP 합성에 필요한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 거기 표시. 그게 바로 뭐야? 화학삼투지. 자, 관계 1과 관계 2가 모두 관여하면서 뭐가 일어난다? 물의 광부대가 일어나 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 NADP, H와 ATP 모두 생긴다. 자, 이거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자, 전자를 처음으로 주는 것은, 자, 전자 공여체라는 것은 거기 형광펜 전자 공여체, 전자를 주는 애야. 처음으로 전자를 주는 애는 누구야? 아니, 처음으로 전자를 주는 애는 누구야? 물이야. 물이 680에게 주는 거야. 최종적인 전자 수용체는, 최종적으로 전자를 수용하는 애는 누구야? NADP 플러스. 그래서 걔가 NADPH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받는 애는 NADP 플러스인 거지. 주는 애는 누구라고? 물. 최종적으로 받는 애는 NADP 플러스. 비순환적이 복잡해. 수산적은 간단하고. 그래서 수산적은 더 이상 설명할 내용도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필기를 하고, 자,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 자, 그 다음 안 받는 과정이거든? 자, 안 받는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뭐라 불러준다고? 탄소 고정 과정이라 불러주고, 그 회로 이름이 뭐다? 켈빈 회로. 켈빈이 발견했어. 자, 그래서 이 회로는 좀 어렵지 않아. 이름을 외우면 돼. 첫 번째 시작을 어디로 봐야 될까? 자, CO2 공급을 1번으로 봐야 돼. 자, CO2가 공급이 됐어. 그럼 누가? RUBP가 뭘로 변해? 3Pg로 변해. 그래서 안 반응 결과 CO2를 공급했을 때 최초로 나타나는 물질이 뭐다? 3Pg야. 이걸 꼭 외워야 돼. 자, 그 다음 얘가 ATP를 소모하면서 뭘로 바뀌어? BPGA로 바뀌는데, 자, 그러면 에너지는 3Pg가 높아? BPGA가 더 높아? BPGA가 더 높겠지.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몇 개를? 6개를. 왜냐면 얘가 6개니까. 자, 그 다음 다시 6개의 BPGA가 6개의 뭐를? NADPH로부터 수소를 받아. 자, 수소를 받는 게 산화야, 환원이야? 환원이겠지. 자, 환원이 되면서 PGAL로 변하는데 걔 6개가 얘 몇 개로 변한다? 또 6개로 변했지. 그러면 그 6개 중에서 하나는 포도당을 합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 나머지 5개는 뭘로 가는 거야? RUBP를 만드는 데 다시 사용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CO2가 또 공급되면 다시 회로 시작. 오케이? 그래서 CO2 공급으로부터 얘가 딱 대기 상태였다가 얘로 변해서 얘가 첫 번째 생기는 물질이다. 됐나요? 용어만 알면 돼. 자, 다시 이산화탄소 공급되면 뭐가 생긴다고? 3PG. 그 다음 에너지를 흡수해서 BPGA. 그 다음 PGAL. PGAL 중에서 하나는 포도당. 나머지 5개는 RUBP. RUBP. 생긴다. 자, 얘네 개수 잠깐 보자. 자, 이 개수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탄소의 개수와 지금 관련이 있어. 자, 지금 탄소의 개수가 지금 얘가 몇 개야? 3개야. 3탄당이거든? 얘 6개면 탄소가 몇 개야? 18개야. 그럼 얘는 또 18개지. 그럼 또 얘는 18개야. 그 중에 몇 개를? 3개가. 근데 포도당 몇 탄당이야? 6탄당이거든? 그럼 얘 하나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얘 2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켈빈으로는 2번 돌아야 포도당 하나 만들어.
오케이? 그러면 얘 5개면 자, 얘 3탄당이잖아. 5개면 몇이야? 15개. 얘는 몇 탄당이야? 5탄당이야. 5탄당 3개니까 몇 개야? 15개. 거기에 이산화탄소를 받으면 다시 18개가 되려면 얘 몇 개 들어와야 돼? 얘 3개 들어와야지. 얘는 1탄당이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서 여기 봐봐. 얘는 6개니까 6개의 ATP를 받아서 인산 하나 더 붙였어. 자, 얘도 마찬가지로 3개니까 3개의 ATP를 사용해서 인산을 하나 더 붙인 거야.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 ATP는 몇 개 소모되니? 아니, 몇 개 소모돼? 9개가 소모가 되잖아. 여기 6개, 여기 몇 개야? 3개. 9개지? 그러면 NADPH는 6개. 근데 얘는 몇 번 돌아야 된다고? 2번 돌아야 돼. 왜냐면 CO2가 몇 개 사용돼야 돼? 6개가 사용돼야 포드당 하나가 합성이 되지. 그래서 2회 도니까 전체 얘 18개, 얘는 12개가 들어와 줘야 돼. 되나요? 누구로부터 공급받아? 이 두 가지는? 아까 명가는 거죠. 알겠지? 아까 있었잖아. 빛을 받아가지고 인산화 그 전자 흐름이 있었던 거 있었지. 그 수단적, 비수단적. 자, 걔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다. 자, 이게 켈빈 헤르고 이 세 가지를 자, 이거를 3개로 나누면 탄소 고정. 자, 탄소 고정. 얘가 들어와서 고정되는 게 탄소 고정이야. 그다음 뭐가 생겨? PGA가 얘로 PGAL로 환원되는 과정. 수소를 받았으니까. 그다음 얘가 다시 얘로 재생하는 과정.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래서 거기 그 회로 밑에 보면 동그라미 3개. 자, 켈빈 회로가 1회전할 때 이산화탄소 몇 분자 들어가? 한 분자 들어가. 거기 표시. 그래서 얘는 포도당 한 분자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몇 개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6개가 필요하다. 됐죠? 이 그림은 지금 2번 회전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몇 번 회전해야 돼? 2번. 아니요. 1회 회전할 때마다 CO2가 한 분자씩 들어가. 6번 회전해야 돼. 이 그림이 지금 2번 회전하게 만들어진 거야. 그럼 실제로 6번 회전해야 돼. 그리고 직접적인 에너지원이 뭐다? ATP. 그 다음 이산화탄소 환원하는 데 사용되는 게 뭐야? NADPH. 그 다음 PGAL이 포도랑 합성에 사용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기 봐봐. 그러면 이 회로에서 자, CO2 공급이 차단됐어. 자, 얘가 차단됐어. 그럼 여기서 멈추지. 얘가 계속 수산돼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 그러면 RUBP의 농도는 어떻게 돼? 높아질 것이고 3PG는 감소하겠지. 자, CO2는 공급됐어. 그러면 여기까지 갔어. 그 다음 빛을 차단하면 명반응이 차단되지? 그러면 ATP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여기서 멈추겠지? 그러면 3PG는? 계속 쌓이게 되고 여기에서 얘로 안 가니까 RUBP는? 줄어들어야겠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 거기 내용 나와 있어. 자, 그 옆에 사이드에 얘네 2개는 써놓고 넘어갈게. 책에다가. 그리고 이런 것도 물어봐. 에너지는 누가 더 높은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니까 자, 일단 좀 써놓고 그리고 NADPH에서 H를 받는 건 환원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림은 지금 2회전이지만 실제로는 6회전을 해야지 포도당 하나가 만들어진다. 자, 됐지? 자, 다 썼으면 맨 밑에 그 전체적인 반응의 정리를 잠깐만 보면 자, ATP는 총 몇 개 필요하다? 18개. 자, NADPH는
12개 거기 표시. 자, 그래서 얘네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명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비교고 그 앞으로 넘어갈게. 자, 170페이지에 자, 탄소 고정 과정은 이런 장소가 어디야? 스트로마 거기 표시 맨 위에. 자,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서 포당을 합성하는 과정이고, 자, 명반응에 ATP 몇 개? 18개. NADPH 몇 개? 12개를 받아서 이산화탄소가 포당으로 환원되는 과정을 밝혀낸 사람이 켈빈이야. 거기 켈빈과 벤슨이라고 나와 있잖아. 뭘 이용해서 밝혔대? 거기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를 이용해서 거기 표시. 자,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 14를 표시한 뭘 공급했어?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빛을 비췄어. 그 다음에 그 시간마다 클로레를 일부 채취해서 광합성을 정지시키고, 자, 걔네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때 사용한 크로마토그래피가 거기 써놔 2차 크로마토그래피야. 그 종이 있지, 이렇게 생긴 종이 있지. 이게 뭐라고? 2차 크로마토그래피.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얘를 클로렐라에 공급을 하고 빛을 비췄지. 그 다음 3초 후에 얘를 꺼내. 그래서 광합성을 정지시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시로 원점을 찍는 거야. 여기 봐봐. 시로 원점을 찍었어. 그럴 때 첫 번째, 자, 얘 담그면 안 되지. 얘 밑까지. 자, 점을 찍으면 점 밑까지 용매를 담궈야 돼. 첫 번째가 뭐야? 용매 A에 담근 거야. 거기 표시. 누군지는 알 필요 없어. 자, 용매 A라는 거에 담궜어. 그러면 이 원점이 어떻게 돼? 이 시로와 이 용매와 함께 이 시로가 이렇게 퍼져나가지. 그 다음에 얘를 90도 회전을 시켜. 자, 90도 회전을 시키면 어떻게 돼? 얘네가 다 이렇게 되지. 그거를 다른 용매에다가 담궈. 용매 B에. 알겠어? 얘 퍼져나간 것을 90도 회전 시켜가지고 얘를 스타트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다른 용매에 넣어야 돼. 왜냐면 여기에 녹지 않았던 애들을 퍼뜨리기 위해서야. 그 다음에 얘네들을 퍼뜨려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 생기는지 확인을 한 거야. 자, 이것을 무슨 크로마토그래피? 2차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불러준다는 거. 자,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긴 게 뭐다? 3PG. 3초간 노출했을 때 최초로 생긴 물질이 뭐다? 3PG였다. 그 다음 30초 후에는 여러 가지 생긴 게 보이지, 그치? 그거를 순차적으로 나눠서 그 순서를 우리가 알아낸 거야. 자,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을 뭐라 부른다? 자기방사법. 뭐라 불러준다고? 자기방사법.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 이때 무슨 효소가 관여한대? 루비스코. 거기 표시. 자, 탄소 고정 과정에서는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작용한다.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외워줘야 돼. 자, 나머지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 172페이지. 자, 광합성과 세포 비교가 지금 나와 있어. 자, 공통점은 당연히 뭐야? 효소가 관여하고, 그리고 뭐하고 뭐가 있어? 전자 전달과 화학 삼투를 통해서 뭐가 합성이 된다? ATP가 합성이 된다. 자, 나머지 내용은 반대가 되는 거고, 조효소가 NADP 플러스와, 자, 세포흡은 NAD 플러스하고 FAD가 있었지, 그치? 자, 맨 밑에 봐봐. 공통점. 자, 화학 삼투가 일어나서 ATP 합성 요소에 의해서 ATP가 합성이 된다. 거기 줄. 자, 옆에 사이드에 사이드. 자, 전자 전달기에서 전자 공여체가 누구라고? 물.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 플러스다. 이거는 광합성에서. 세포호흡은 또 틀렸잖아. 자, 뒤쪽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관련된 과학 역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냥 참고. 됐죠? 끝. 스톱. 자, 뒤에 문제를 풀어봅시다.